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지. 나는 선인장님은 항상 사람을 낚기 때문에 그 낚시를 좋아할 거라고 근데 저도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 낚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네, 대단한데? 사람들을 낚아야 되니까. 근데 저도 약간 그쪽 일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물고기를 낚는 나도 낚시를 얘기했건만 낚시 게임 들고 오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임이 배 타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드렌지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드렌지 저번에 안 하셨나? 안 했고요. 양치님은 듣자마자 들어봤는데 이럴 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초반 부분도 설명을 했던 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꿈속에서? 아, 옛날에 설명했다고? 저 게임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게임이랑 착각하나 보다. 혹시 회귀하셨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회개했어요. 뭐 물고기 갖다가 주면은 막 팔고 막 등대 있고 근데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다른 게임이 있었나? 아니요. 그 게임을 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튼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이동 중이에요. 막 노를 젓는 그런 나무배가 아니고 엔진 달려있고 선실 조그맣게 있는 되게 작은 낚시배? 뭐 보트처럼 생긴 좀 그런 거고요. 선실 내에는 낚시꾼을 모집한다는 구인 공고가 실린 신문 한 조각이 있고요. 네. 앞으로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배가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절벽에 부딪혀서 좌초됩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가 아침 햇살에 눈을 떠보니까 이제 바닥이 축축한 그런 젖은 부둣가에 누워있는데 근처에서 일꾼들에게 막 지시를 내리던 양복을 갖춰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은 이 마을의 시장이라고 밝히면서 큰골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 새로운 어부가 와서 좋네. 네 배는 부서졌고 일단 새 배 타고 잠깐 고기 좀 잡아와. 갑자기 이렇게까지. 근데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뭐 안개가 끼고 이래서 위험해진다고. 이게 단순히 낚시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뭔가-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콩님이 다크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아니니까요. 그죠? 햇살빈이라고. 여튼 배를 타고 나가면 이제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다 물고기들이 막 있어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이동을 하거나 낚시를 할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슝슝 흘러가지고 금방 저녁이 됩니다. 근데 화면 위쪽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방향을 표시해주는 나침반이 보이는데 저녁 6시가 딱 넘어가자마자 거기 눈이 생기더라고요. 눈이요? 약간 이렇게. 반지의 제왕 사우론 같은 느낌으로 눈동자도 막 움직여요. 네. 무섭잖아. 그러면서 빨리빨리 마을로 복귀를 했어요. 네네. 마을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시장을 만나니까 너가 타고 왔던 배는 이제 아예 고칠 수도 없다. 대신 새 배를 주겠다. 굉장히 싼 값에 대출을 해주는 셈 치고 새 배를 줄 테니까 물고기를 팔아서 천천히 돈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동물의 숲 느낌이 나면서 근데 얘네는 동물의 숲처럼 귀엽지가 않고 네. 되게 분위기도 살짝 어둡고 시장도 무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고리대금업에 늪에 내가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의외로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 여튼 이 마을에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생산 장소가 있어서 네. 언제든 낚시를 하다 돌아와서 그때 잡은 물고기들을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하면서 근데 무서우니까 가능하면 낮에만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선 장수가 이 물고기, 이 물고기 잡아다 주세요. 또 어떤 고객이 이 물고기를 원한대요. 이런 식으로 좀 퀘스트를 줘요. 근데 어느 날 오징어를 잡아다 달라는 거예요. 오징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나가서 오징어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오둑오둑해지니까 눈이 나타나나요? 눈은 이미 진작 위에 있는데 바다 위로 빨간 눈들이 뿅뿅뿅뿅 막 생겨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공포에 잠식당하는지 시야도 좀 흔들리고요. 물리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지금 제 배에 달려있는 조명이 엄청 약한 되게 성능이 형편없는 조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켜고는 있는데 그닥 앞을 밝혀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밤에 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슥 암초가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럼 거기 부딪힙니다.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은 선체의 일부가 망가지면서 그 배에 실어놨던 물품이 다시 바다로 빠져버리거나 이런. 아니면 배에 설치되어 있던 엔진이나 낚싯대 같은 게 고장이 나요. 그리고 밤에 이제 저 멀리서 불빛을 반짝이면서 지나가는 다른 배가 딱 보여요. 엄청 반갑잖아요. 그럼 저는 막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가지고 막 또 갔는데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고 정말 가까이 오자마자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게 배가 아니라 물속에 있던 그 초롱아귀 아시죠? 여기 이렇게 불빛 있는 엄청 커다란 그 초롱아귀가 와가지고 제 배를 받아 이렇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또 제 배가 부서지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바다에서 이동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 이제 못 움직이겠어. 너무 무서워. 어디 짱 박혀가지고 해가 뜨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배에 가만히 있는 걸로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려면 이동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정박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배를 대고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배가 뽀사진 상태로 마을로 돌아가면은 그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조선공한테 수리를 받아야 되고요. 초반에는 저는 진짜 돈이 없는 상태고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그 중에 일부가 계속 빚을 변제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쪼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막 배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바다가 조금 이상한 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평범한 물고기들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한 번씩 잡힙니다. 되게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잡혀요. 근데 어느 날 생선장수가 그 돌연변이 물고기를 하나 잡아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돌연변이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제 가서 가져다 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손질을 해요. 근데 배를 갈랐더니 자수가 놓아진 손수건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장수가 이거는 그냥 넣어줄게 하고 저한테 줘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배로 돌아왔는데 선실 유리창 밖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붙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딱 와가지고 그 돌연변이 물고기와 그 안에서 나온 물건에 대해 알고 있다. 이 근처에 있는 블랙스톤 성으로 나를 찾아와라. 아주 구미가 당길 만한 사업 제안을 하겠다. 여기서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굳이 글로 오라 그래. 그래서 그 섬이 그 큰 골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되게 조그만 섬이어서 딱 폐허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오래된 저택 하나만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갔더니 남자가 나와요. 근데 손에는 되게 낡은 책을 하나 들고 있고요. 본인을 수집가라고 밝히면서 나한테 줄 거 있지 않아?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손수건을 주니까 이거 오래전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린 본인이 찾고 있던 배에 있었던 손수건이 틀림없다. 그 배가 되게 중요한 물건들을 운반하던 배인데 지금 바다 깊이 가라앉아 있다. 그 배에 있던 유물들을 찾아서 가져다 준다면 너가 상상도 못할 만한 보상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한 물고기들을 계속 잡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물고기들이 아니고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난파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물건도 건질 수 있어서 물건을 건져야 됩니다. 근데 나도 살면서 한 번만 이런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너가 상상도 진짜로? 못할 만한 보상을 주겠어. 그 자매품으로 이 돈 받고 입 다물게 이런 게 있잖아요.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다 이런 거. 그런 거 한 번만 받아보고 싶습니다. 좋다. 이제 이 수집가가 원하는 유물 5가지를 찾아서 건네주는 거. 이게 이 게임의 메인 퀘스트고요. 이제 유물 찾기 위해서는 지도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고, 근데 이 섬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뭐 약간 화산섬 같은 데도 있고 그리고 맹그로브 섬도 있고 뭐 얕은 물가도 있지만 대양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써야 되는 낚시 도구가 달라요. 근데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기본 낚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네. 섬에 가면은 이런저런 NPC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퀘스트, 서브 퀘스트들도 할 수 있고 또 배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도 키우고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고 광신도도 만나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당신도. 이쯤 들으면은 뭔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크툴루다. 그렇지. 맞아. 아까 정확합니다. 어두운 바다 나갔을 때부터 크툴루다. 문어발 나와야 된다. 다들 저기 이 좋네. 생각했어. 그렇습니다. 바다와 크툴루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이게 이 크툴루가 묻어있는 낚시 게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어둑어둑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컨텐츠가 배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좀 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도롱다크 게임이 생각이 좀 났었는데 도롱다크도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 눈보라를 헤치면서. 이렇게 혼자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게임들이 이동 그 자체에 나름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그 자체가 좀 매력인데 날씨가 좋아서 되게 잔잔할 때도 있지만 비바람이 불면서 되게 파도가 높은 날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역별로 되게 특색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종종 거북이나 고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잡는 애들 아니거든요. 이 옆에 지나가요. 근데 거북이 조그만 애들 막 옆에서 헤엄쳐 가기도 하고 고래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작은 돌고래들도 지나가고 제가 대충 외형만 보고 판단한 거를 틀릴 수도 있는데 범고래도 지나가고 혹등고래는요? 혹등고래 나오죠. 혹등고래 엄청 거대한 나와요. 그 옆으로 또 지나가고 고래상어 이런 애들도 나오고 오.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사진이 엄청 찍고 싶어져요. 근데 게임 후반부 아니 중반부쯤 가니까 사진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가가 찾아달라고 한 걸 찾아다 주면 카메라를 하나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래 만나면 빨리 카메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그래픽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정교한 그래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막 살짝 나타났다가 물속으로 싹 사라지는 고래들이나 또 바람, 파도 이런 게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 게임이 2023년에 나온 게임인데 최근에 나온 3D 게임 치고는 권장 사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최소 사양이 아니라 권장 사양인데도 거기 써져 있는 뭐 CPU나 그래픽 카드 이런 게 거의 한 10년 전 것들? 그래서 모두의 컴퓨터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그래도 퀄리티가 전혀 낮게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좀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뭔가 아름다운 풍경인 것 같으면서도 그 스산하고 크툴루적인 느낌을 되게 잘 표현을 해서 저는 그래픽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게임 안에 있는 크툴루적인 요소는 게임을 진행할수록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중요해 보이는 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유리병이 동동 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보통 그러면 안에 이제 메시지가 네, 들어있잖아요. 유리병을 열어보면 일기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이 본인의 결혼식이나 남편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 이게 여기저기서 하나씩 발견이 되는데 근데 내용이 좀 점점 이상해집니다. 같은 사람이요? 네. 뭔가 모종의 사건이 있었구나.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구나. 뭐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등대지기와 대화를 하거나 큰골 마을 맞은편에는 작은 골 마을이 있는데 그 작은 골 마을에 전 시장이 미쳐버렸다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디 섬에서 그 시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근처에 뭔가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 근방이 이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연변이도 안 잡혔고 밤의 안개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로 뭔가 갑자기 이렇게 좀 환경이 변한 겁니다. 무언가를 깨웠구나. 그렇지. 우리는 대충 다 눈치챌 수 있어. 그 사건이 아마 이 메인 퀘스트와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게임 내에 흥미로운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접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이게 게임의 볼륨이나 밸런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전체 볼륨이 너무 작아요. DLC가 나와 있는 상태지만 저는 본편만 했는데 메인 퀘스트만 밀어야지 하면은 의외로 빨리 밀 수 있고요. 서브 퀘스트들도 좀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낚시를 하거나 뭐 물건을 인양하는 것도 이제 타이밍 맞춰서 버튼을 누르는 건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려고 하면 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볼륨보다는 난이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이제 능력들을 해금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 부품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서 걔네들을 모아서 이제 뭐 엔진이든 낚싯대든 뭐든 연구를 하면은 점점 더 상위템을 해금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상위템들을 이제 조선공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돈으로 사서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후반부에 템이랑 돈이 남아돌아요. 처음에는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스탯 찍는 거 있잖아요. 저 그때 원래 고민을 엄청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 테크 타야 되나 저 테크 타야 되나. 문대 같아. 저 사실은 그 하면서 문대 생각도 했어요. 그 데뷔하면 죽는 병 걸린 거기서 그 주인공인 박문대가 포인트를 얻어서 어느 스탯을 올릴지 결정을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과몰입하면서 덕후가 아니라고요? 아니 덕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되게 망설이면서 막 연구 부품 쌓아놓고 빨리빨리 소진 못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찍을 수 있는 거였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다 찍는 걸 떠나서 이제 중간에 어떤 특정 지역들에는 사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당에 가면은 물고기들을 바칠 수 있거든요. 특정 물고기를 맞춰서 바쳐야 되는데 그 딱 다 맞추면 거기서 템을 하나 줘요. 근데 그 템들이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유용한 템들일 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게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의미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도 뭐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게임의 시스템이 되게 헐렁하다. 뭔가 있어야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메인 퀘스트까지 완료를 하면 더 이상 할 일이 그냥 백과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 못 잡은 물고기들을 잡는 도감작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도감작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거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밸런스 조정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제작진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드모드를 요청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쉬웠구나. 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나온 DLC들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DLC에 대한 사람들 후기를 보면 볼륨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15,000원, 뭐 2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실제로 해보면 뭐 1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정말 집중해서 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그런 정도 볼륨이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작진은 경험 자체에 더 중점을 줬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으로 만들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뉴질랜드 인디게임 개발사인 블랙솔트 게임즈에서 제작을 했는데 원래는 좀 더 큰 규모의 모바일 게임을 주로 만드는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이때다. 지금이 뭔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기회다 해서 그 4명이 있었던 팀이 통째로 독립을 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뭔가 좀 안 좋게 나왔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그 원래 있던 회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게임 개발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게임을 4명이서 만들다가 나중에 2명을 좀 더 영입을 해가지고 총 6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키워드 딱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키워드가
러브크래프트풍 낚시 게임이에요. 정말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만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스토리는 되게 약하고 오히려 턴제 뭐 그런 게임을 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플레이어들이 좀 스토리를 원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얀 스피너라고 부르는 오픈소스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러티브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도구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AI 같은 건가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고 이렇게 뭔가 상황을 설정하면 만들어주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스토리도 그렇게 좀 메인 스토리가 크툴루 이야기는 너무 다 뻔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근데도 제가 막판에 세상에 이럴 수가 막 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었어요. 엔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엔딩과 이제 크툴루적인 엔딩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엔딩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멀티 엔딩이라면 무릇 5개는 돼야 되는 게 두 아닌가. 개는 너무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토리도 그러니까 볼륨이 조금 아쉽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게임은 완전 정말 큰 성공을 거둔 게임이에요. 출시 첫날에 무려 10만 장 이상을 판매했고요. 7개월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디게임 치고는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였고 PC, 스위치, 플스, 앱방 뭐 이렇게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서 네, 아이패드 같은 걸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모바일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DLC랑 묶어서 통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고 되게 적당히 으스스한 분위기가 좋고요. 조작이 간단한 편이라서 양치님 같이 막 어려우면 싫어 막 이런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고요. 호러가 묻었는데 아니 근데 그 무서운 호러가 호러가 아니어가지고 돌연변이 물고기 잡히는 이 정도? 밤에 약간 초롱아기한테 쫓기는 정도? 그런 정도라 그렇군요. 네 무서운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난 절대로 안 했는데 나도 약간 느꼈어. 그리고 이게 낚시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남성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게임 내에서 여성 캐릭터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여성 캐릭터들이 조선공이라던가 등대직이라던가 이런 멋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런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겁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내가 초반에 착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콩님 말대로 제가 유튜브를 봤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하시는데 그 고기를 잡고 고기가 되게 사이즈들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3 곱하기 1도 있고 뭐 2 곱하기 2도 있고 근데 인벤토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겹쳐서 적재가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막 퍼즐 쌓듯 이렇게 막 적재하던 장면이 떠올랐어. 그게 뭐 1x2, 2x3 이렇게 직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애들 특히 좀 사이즈가 큰 애들 있잖아요. 뭐 도세치, 뭐 상어류 이런 애들은 더 이제 곤란해져요. 그래서 저는 선제 업그레이드를 되게 빨리빨리 했거든요. 그 화물칸을 늘리려고. 근데 지난 만우절 때 새로운 컨텐츠 하면서 공식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컨테이너 화물선 있잖아요. 엄청 커다란 그 화물선이 나와가지고 마음껏 화물칸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 엄청 커가지고 이 게임은 정박할 수 있나요? 되게 좁은 사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다 부딪혀서 걸려. 못 들어가. 근데 그 트레일러 영상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 게임 처음 봤을 때 콩님 취향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크툴루도 있었고 그 화물 적재하는 게 퍼즐적인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야콩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저는 출시하자마자 좀 하고 싶었었는데 남루한 노트북에서 안 돌아갈 것 같다 아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돌아가요? 권장사는 낮아서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세일할 때 사뒀다가 이번에 스팀덱으로 했거든요. 스팀덱 그 완벽 호환되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스팀덱이 이게 저장하고 종료할 필요 없이 그냥 껐다 켰다 바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충전하면 얼마나 가요?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기는 하는데 하루 못 갑니다. 하루 못 가요? 네. 못 가요. 그러면 그 충전 다 됐을 때 네. 오프 됐을 때도 그 저장이 살아있어요? 아, 슬림 배터리가 모드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그건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영원히 해보고 싶지 않은 테스트인데요. 끔찍한. 근데 스팀덱으로 하는 게 정말 좋기는 했지만 뭔가 인벤토리를 정리해야 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화물 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요렇게 막 맞아, 테트리스를 맞아. 좀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얘를 상고로 옮겼다가 다시 여기로 옮겼다가 이렇게 막 물건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러면 확실히 마우스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 남이 라면 먹고 있으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게임 어.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너가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 보인다. 아. 특히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보인대요. 뺏어서 해보고 싶대요. 오, 그래가지고 특이하다. 나는 남이 하고 있으면 재밌어 보인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치. 계속 시키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 남이 뭔가 하고 있으면 그걸 더 보고 싶은 사람과 나도 해볼래 이런 사람으로 그런 나뉜다고.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자꾸 나한테 내가 해볼게. 돈 좀 벌어다 줄까? 돈 좀 쌓아줄까? 지금 돈 쪼들리지. 내가 많이 벌어다 줄까? 막 이러는데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거 해, 네 거 그랬더니 결국에는 자기 거 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세이브 파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큼지막한 화면에서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또 재밌어가지고 누가 먼저 깼습니까? 당연히 제가 먼저 깼죠. 그리고 아까 그 저희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와중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엔딩 봤다고. 네. 그래서 남편은 아까 아침부터 DLC를 사고 싶다고 지금 마침 25% 할인을 하고 있다고 되게 발을 동동 불러가지고 괜찮네. 네, 아마 이따가 가서 DLC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75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웹소설 아포칼립스엔 고인물이 필요해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